예, 문다혜 씨 소식 간단히 새로운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지검에서 문재인의 전 사위 서창호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이죠. 그런데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정착을 도운 현지 부동산 중개인을 소환해 조사를 했더니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직원이 이 중개인을 통해서 다혜 씨 가족을 지원한 거, 소개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서창호 씨를 타이스탓에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이번 중진공 직원의 문다혜 씨 가족 지원은 그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직 의원이 2018년 3월에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때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창호 씨가 게임 회사를 그만두는 시점이었고 그해 6월, 7월 다혜 씨 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바로 중진공 직원이 태국에 있는 그 A씨, 중개인 A씨를 소개해서 태국 정착을 도왔던 것입니다. A씨를 통해서 다혜 씨 가족을 지원했다는 것은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죠. 또 하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검찰은 문다혜 씨가 청와대 경호처 직원을 통해 국내에 들여온 자금이 수천만 원으로 그동안 불렸었는데 그 금액이 6,600여만에 이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경호처 직원을 통해서 현금으로 그리고 바트와 수차례에 걸쳐서 6,600만 원을 받아서 자신의 계좌로 넣었던 이 경호처 직원이 국내에 돈을 들여와서 이 돈을 다혜 씨에게 전달한 거죠. 문다혜 씨는 그 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양평동 다가구 주택을 매입할 때 일부 쓰인 것으로 알려졌죠.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를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하죠. 검찰이 올 2월에 문재인 전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죠. 그런데 당시 주영훈 경호처장은 이렇게 검찰 조사에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이 같은 내용을 윗선에 보고했다. 윗선이 누구일까요? 대통령이겠죠. 문재인한테 보고했다는 거겠죠. 경호처장이 직접 보고했는지 부속실 직원을 통해서 보고했는지는 차제에 더 밝혀질 얘기지만 문재인에게 보고했겠죠.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았고 문다혜 씨를 어떻게 지원하라고 했는지 그것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검찰이 이 사항도 파악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예, 이 문제부터 좀 다뤄보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제가 중진공 직원이 태국에 있는 중개인 A씨를 통해서 문다혜 씨 가족들을 태국 이주 과정, 정착 과정에서 도왔다. 이런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네. 중진공이 직접 문다혜 씨 가족을 지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네요. 이게 뭐 하나하나씩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서창호 씨가 처음엔 증권회사 다녔었어요. 증권회사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 원래는 토리게임즈가 아니었는데 이름을 대통령이 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된 다음에 NX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토리게임즈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토리라고 하는 게 문 대통령 반려견 아니었겠습니까? 왜 굳이 회사 이름을 토리로 바꿨는가? 그거 서창호 씨가 제안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가 이름까지 만들어줬던 토리게임즈라고 하는 회사를 2016년 2월에 입사를 했는데 2018년 3월에 퇴사를 갖다 한 거예요. 예. 좀 희한해요. 왜냐하면 이름까지 만들었으면 거의 뭐 굉장히 애착이 가는, 내가 대표는 아니고 사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상당한 애착이 있는 그런 회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문 대통령이 2017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둔 거니까 좀 어쨌든 희한하다 그 생각이 드는데
2018년 3월에 그 토리게임즈 퇴사할 때 그때 이상직을 문재인 대통령이 중진공 이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임명을 갖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그때쯤 해가지고 태국에 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없었어요. 예. 근데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된 게 그것도 2018년도예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세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첫 번째, 서창호가 토리게임즈를 퇴사한다. 두 번째, 문재인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한다. 세 번째, 이상직이 타이에다가 이스타젯을 설립한다. 이 세 가지가 2018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희한한 일이 또 벌어져요. 4월 달에 그 서창호 씨가 구기동에 빌라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 네. 구기동 빌라를 그 서창호 씨 소유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 빌라를 증여를 해요. 누구한테 증여를 하느냐? 와이프한테 증여를 해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와이프를 사랑한다든지. 아니 더군다나 이 와이프가 보통 와이프입니까? 대통령의 딸이 된 와이프였잖아요. 네. 처음엔 뭐 대통령이 딸이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근데 눈을 딱 떠보니까 어이 대통령 딸이 되셨네. 그러면 내가 선물로 이 빌라라도 증여해야지.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4월 달에. 그런데 이게 좀 그런 게 3월에 회사를 퇴사했는데 4월에 자신의 가장 큰 재산인 아파트 저기 빌라를 증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건 뭐냐면은 제가 문다혜 씨라고 하면 우리 남편이 회사도 그만두고 해서 어려운데 가장 큰 재산인 빌라를 나한테 증여를 해? 그럼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남편한테 증여받은 그 구기동 빌라를 홀라당 팔아먹어요. 네. 언제 팔아먹느냐? 7월에 팔아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태국으로 이주를 하고 8월 9일에 이제는 설립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서창호가 이제 임명이 돼서 그 채용이 돼가지고 근무하는데 기사에 따르면은 월급이 800만 원이었대요. 네. 그러면 연봉이 1억이란 이야기죠. 800 곱하기 12하면 9,600이니까 거기에다가 해외에서 근무하니까 집값으로 렌트비로 350만 원을 또 더 줬대. 거기에다가 뭐 법인카드 이런 거 저런 거 하면 상당히 괜찮은 그러한 조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국으로 이주할 때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국 사람이 태국에서 이렇게 한국에서 태국으로 오는 사람들 부동산 같은 거 봐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필요했겠죠. 태국에서 살려면은. 그런데 그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중진공의 직원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맞춰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중진공 직원의 문다혜 씨 지원은 중진공과 바로 문다혜 씨 가족 또는 문재인과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증거가 되겠죠. 구체적으로 중진공 임명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창호 씨 취업 과정에 이 중진공 이사장이 사실 제3자 뇌물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뭐 이상직 의원이죠. 그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일들이 2018년도 일이에요. 그런데 2020년 초에 뭐가 있습니까? 총선이 있었잖아요. 21대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때 공천을 받아요. 누가 공천을 받느냐? 이상직이 공천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대통령이었는데 이상직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진공 이사장도 주고 그 다음에 여당에서 공천받게 해서 그 공천이 뭐 어디입니까? 경상도에 받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에 강남에 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전주에 받잖아요. 전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임명장이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공천장이 임명장인 거지. 이런 식의 그 아주 뭐라고 그럴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이상직의 회사에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전무로 입사를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월급으로 받았는데 서창호가 몇 년생이냐면 81년생인가 그래요. 예. 그러면 2018년도 몇 살입니까? 37살, 38살이잖아요. 그런 사람을 전무로 임명을 갖다가 했는데 뭐 마흔이 안 됐어도 똑똑하고 그러면 전무 될 수 있죠. 그런데 서창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증권회사 다니다가 게임회사 다니다가 그런데 취직한 회사는 어디다? 타이 이스타젯이다. 타이 이스타젯은 어떤 회사다? 항공회사다. 항공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영어라도 잘해야 되는데 영어 잘합니까? 잘 못한대.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고 제 추정이 아니고 뭐 서창호가 영어 잘하겠어? 제가 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타이 이스타젯에서 그 훈련국장이라고 했던 아주 중요한 직위에 있던 구마다 아키라라고 하는 일본인 그 직원이, 일본인 국장이 서창호라고 하는 사람이 사장 밑에 전무로 왔는데 나이가 젊어? 근데 나보다 높아? 근데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야기해 보니까 항공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모를까 봤더니 경험이 전혀 없어. 그러면 의사소통이라도 하고 뭐 좀 가르쳐 주려고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데 영어도 못해. 이런 사람이 왜 왔나 알고 봤더니 대통령 사위래. 그러니까 알겠다.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문 대통령이 이상직에게 중진공 이사장과 그 공천장을 주고 그 반대급부로 나한테 직접적으로 월급 주는 대신에 우리 딸의 남편인 우리 사위인 서창호한테 좋은 자리 마련해주고 연봉 좀 팡팡하게 밀어줘라. 그럼 뭐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것보다도 더 딱 떨어지는 제3자 뇌물죄가 어디 있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앞서 얘기한 부분 중에 이 부분도 하나 여쭤보죠.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장을 소환했을 때 주영훈 경호처장이 검찰에서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관련 사항을 상세히 파악해서 윗선에 보고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걸로 밝혀졌는데, 경호처라는 게 이제 뭐 대통령의 가족의 경호만 담당했다면 뭐 고개가 그럴 수 있겠구나 했는데, 문제는 경호처 직원이 문다혜 씨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6,600여만 원을 금전거래를 했던 것이 지금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확인된 것만 6,600만 원 정도인데 경호처 직원이 그냥 단독으로 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적다고 보고, 그것을 전제로 한다면 주영훈이 문다혜 씨 가족 지원에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했다는 것은 경호유예 문제에 관해서도 경호처장과 문재인 간에 무슨 모종의 지시를 받고 보고를 했을 수 있는 그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2018년 7월에 문다혜가 뭘 했다고 했습니까? 남편한테 증여받은 구기동 빌라를 홀라당 팔아먹었다고 그랬잖아요. 3개월 만에. 네. 그것도 참 희한해요. 그냥 어차피 팔집이었으면 그 서창호가 그냥 4월 달에 빌라 팔고 그 돈을 문다혜한테 줬으면은 더 깔끔했을 텐데 왜 증여하고 그 다음에 또 매도를 갖다가 했느냐. 근데 이 매가가 얼마였냐면 5억 1천만 원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다음해인 2019년 5월, 그러니까 그 구기동 빌라를 매도한 지 딱 10개월 만에 양평동의 다가구 주택을 매수하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느냐? 7억 6천이었어요. 그러면 2억 5천이 비잖아요. 그런데 집 팔고 집 사고 하면 돈이 하나도 안 듭니까? 집 팔고 집 사면은 뭐 양도세도 내야 되고 취득세도 내야 되고 복비도 2번씩 내야 되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부대 비용 하면 몇 천만 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소한 3억 가까운 돈이 추가로 있었어야 양평의 다가구를 매수하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딱 그 시점에 지금 청와대 경호처 직원하고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희한해요. 어차피 뭐 자기 계좌에 있던 돈 빼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청와대 직원한테 6,600만 원씩이나 그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또 한국에서 또 그걸 현금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문다혜 씨한테 줬느냐. 그거는 누가 봐도 돈 세탁이라고 하는 의심을 할 만한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아니고 억울하다, 그냥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해명을 하면 되는 거고요. 해명이 돼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저기 뭐 그냥 원래 이렇게 했었어야 됐는데 그러기에 좀 그러니까 뭐 가까운 뭐 경호처 직원이니까 그 다음에 늘 붙어 있으니까 그 허씨 뭐 이것 좀 해줘요, 뭐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랬을 뿐이다. 그렇게 일일이 밝히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못 밝히고 있으니까 검찰에서도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기사에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지금 알려진 것들은 일부 사용처만 알려졌잖아요. 네네. 결국은 양 이네스와의 금전거래, 청와대 직원과의 금전거래, 유승화 전 춘추관장과의 금전거래, 이것을 이제 출처를 파악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문다혜 씨를 소환해서 조사해야 그 출처가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소환을 갖다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네스 양은 무슨 죄입니까? 이네스 양도 딱 2019년 5월달 이때쯤에 문다혜하고 돈거래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네스는 국적이 프랑스예요. 얼굴은 우리 같이 한국 사람 같이 생겼지만 프랑스 사람이라고요. 그럼 빨리 프랑스에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프랑스에 가서 친구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데 출국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빨리 손들고 저 빨리 나를 갖다 소환해라. 만약에 아무 일도 없었으면 이네스 양하고 금전 거래에는 문다혜 말대로 처음에 뭐 300만 원 썼다가 지웠다면서요. 그걸 왜 지웁니까? 썼으면 계속 둬야지. 뭔가가 더 있지 않고서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아무 일 없었으면 빨리 그 문다혜 씨가 스스로 자진 그 전주지검에 출석해서 소명하고 이네스 양 프랑스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꽁고 묵은 소식처럼 그냥 가만히 있고 그 다음에 뭐 니네들은 어쩌고 우리들은 어쩌고 이런 쓸데없는 이야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원칙대로 빨리 그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에는 전주지검도 빨리 좀 수사를 갖다가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적 고발된 사건입니까? 2021년 12월에 고발됐대요. 그러면 12월이니까 지금 빼고 22년, 23년, 24년이잖아요. 네. 지금 2년 반 동안 이런 사건 하나 가지고 그냥 질질질 끕니까? 제가 봤을 때 빨리빨리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다혜 씨 만일 수사 과정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점도 있을 수 있습니까? 문다혜 씨 소환 전에 지금 알려져 있는 뭐 3명의 청와대 관계자들과 거래 이외에 네네. 다른 자금들의 거래가 있다거나 네네. 또는 그 관련된 당사자들의 소환이 일부 됐거나 소환이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좀 더 검찰이 추가적으로 수사를 상당히 해서 그것을 파악한 다음에 문다혜를 소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다혜 소환이 조금 늘어질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2년 반이 넘게 지나갔잖아요. 예. 그럼 그 2년 반 동안 뭐 했습니까? 숙제하는데 뭐 6개월이면 끝낼 그 일을 2년 반씩이나 하면서 뭘 더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네스 양, 유송화, 그 다음에 경호처 직원들 이런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가 오픈이 된 게 처음부터 문다혜 계좌를 갖다가 뜯어본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서창호라고 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 취업을 갖다가 태국까지 가서 처음에 어떻게 이게 드러났냐면은 갑자기 문다혜 씨가 태국 간다는 거잖아요. 그 대통령 가족이 태국 간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우리나라 대통령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지만 그 아들, 딸이 그 가족이 태국으로 이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저도 그때 2018년도에 문 대통령 딸이 태국으로 이사 갔대. 참 희한하다. 왜 태국이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라면 제가 이해를 갖다가 하겠는데 아니면 이네스 양이 있는 프랑스로 갔다라고 하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는데 웬 태국이냐? 그런데 알고 봤더니 태국에 취직을 했대. 누가? 서창호가. 그래서 뭐 태국에 취직할 수 있지. 어느 회사야? 봤더니 이상직의 타이 이스타젯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상직이 그 중진공 이사장 되더니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씩 뜯어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겁도 없지. 제가 봤으면 저 같으면 새가슴이라서 제가 문다혜 씨라고 하면요. 그렇게 뭐 경호처 직원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다음 뭐 집 사고 이런 짓 못했을 것 같은데 그냥 뭐 하기는 그때는 민주당 뭐 50년 집권설 막 이런 거 있었으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저렇게 해도 되겠지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결국은 다 드러나는 일이 되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다혜 소환 임박해 오는군요. 문재인의 딸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문다혜 씨만으로 끝이 아니죠. 문재인의 제3자 뇌물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중대한 사건이죠. 문다혜 수사, 문재인 턱밑까지 점점 왔습니다. 자, 전주지검의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내서 문다혜 수사, 그게 결국은 문재인 수사로 이어지는 그 수사로서 좀 신속하게 수사가 이루어질 것을 좀 기대하고 또 조언하면서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